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문학평론가이자 훌륭한 문학 언론인이었던 이경철 선생님을 모시고 설악무산 스님이 시인이 탁월한 시조 시인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분은 시조 부흥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아마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스님께서 시조 부흥 운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정리한 발제가 되겠습니다. 이경철 선생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제 체험과 제 실감으로서 우리 오연스님이 우리 시조 부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환기해보기 위해서 이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168페이지 들어가며 설악무산 오연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80년대 말 인사동 허름한 식당에서다. 20남짓의 시조 시인들이 모인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시조의 현실 참여와 현대화를 응원하기 위해 조그마한 상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무슨 시조 전문지, 개간지로 하나 어떻게 만들 바탕을 없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갖다 한 20, 30명이 모여서 젊은 시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허름한 아주 남루한 그 승복을 입고 계신 그 스님이 계셨습니다. 전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뵀습니다. 여기다가 써놨는데 우리 홍사성 선생님께서 빼버렸네요. 그때 우리한테 그때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차비하라고 10만 원씩 다 떨어지는 중에 10만 원씩 주더라고. 모아보면 한 250대면 이걸로 조그만 그 상인을 만들거나 뭐 하거나 그 종잣돈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자장으로 앉아 계시던 윤금초 선생님한테 이거 모아서 했지 않는데 내 눈을 갖다 흘겨보면서 냅둬 임마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저 스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오연 스님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80년대 말에 시조 현대화 운동이 굉장히 필요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때 그렇게 여의치 않았는데 그때부터 스님이 그 일부터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시조상이 각 지자체에서도 만들고 해서 시조상 아주 많습니다. 시조 전문지들도 많고 다음에 그때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시조시인 해봤자 500~6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2~3천 명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조가 굉장히 부흥하게 됐어요. 그 바탕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갖다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아니면 정말 금전으로 아니면 말 한마디 그 지원으로 여러모로 힘쓰신 것을 갖다가 한번 체험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얼마나 우리 시조 부흥운동에 이렇게 앞장서셨는지. 거기 들어가기 앞서 현대 시조 부흥사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 현대시로서의 자유시와 대등한 이슈에 놓이기까지 시조는 지난한 현대화 과정을 거쳐왔다. 시조가 대설하나 현대시로 들어온 단초는 일제와 카프의 리얼리즘 이념문학에 대항해 1926년부터 일기 시작한 국민문학운동의 핵심으로 전개됐던 시조 부흥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1908년 자신이 창간한 소년의 우리 근현대시 출발을 알리는 신체시 해역에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6당 제남서는 국풍 우리 옛날 고전에 나온 용어죠. 국풍이란 새로운 장르 명칭으로 시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그가 1926년 최초의 근대 개인 시조집 108번뇌를 펴냈습니다. 그러면서 1926년 조선문단 3월호에 조선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라는 평문을 발표하면서 시조는 조선인, 조선심, 조선어,
조선은 음률 등 조선이라는 채로 걸러진 정수라면서 민족문학으로서의 시조를 부흥시키자고 제창하고 나선 것이 바로 시조 부흥운동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그런 시조 부흥이 있고 나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조가 작품 면에서 현대화된 것은 가람 이병기가 1932년 동아일보에 시조를 혁신하자는 평문을 발표하면서 시조는 본격적으로 현대시로 들어올 그 혁신적 창작 방법의 기초를 닦게 됐습니다. 가람은 실감과 실정을 표현하라는 제일 원칙 아래 취재 범위 확장, 관련어 등 국악을 깨고 생생한 우리말 사용, 격조의 변화, 쓰고 있는 법을 혁신하자라는 등 시조혁신 6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람의 시조를 혁신하자는 그 운동이 일면서부터 1930년대 불면서 또 좋은 시조 시인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시조는 현대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그 작품 텍스트 측면에서도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6.25가 일어나고 뭐하고 시조가 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시조 문학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때 이태극 선생님, 조정현 시인 등이 1960년 시조 문학을 창간하면서부터 시조가 그때 다 죽어있던 시조를 다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시조의 정격만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과 자수율 지키고 뭐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시조들이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조 시인회의가 1985년도에 그렇게 결성됐는데 그 오늘의 시조 시인회의 그 결성 그 단계 이전부터 그 탁적회라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오현 스님은 적극적으로 의무로 양으로 도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1980년대 말부터 저도 시조 담당을 하면서 문학 기자로서 해봤는데 시조 문학에 실린 작품들은 뽑을 만한 작품들이 없었어요. 다들 3장 6주 45자 습자제 연습하듯이 정격 정률만 나가고 다음에 너무 내용도 고답적이고 음풍농월적이고 해가지고 오늘의 실감 실정이 묻어난 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뽑지를 않고 그 젊은 시조 시인들 현실감이 묻어나는 그런 시만 뽑으니까 저도 빨갱이 기자로 몰려가지고 시조 문학으로부터 그런 학명까지 받을 정도로 198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 시조단이 정말 음풍 나거리며 국악을 깨지 못한 그런 시조들을 다녔는데 우리 오현 스님하고 오늘의 시조 시인 회의가 생기고 나서부터 오늘 같은 그런 시조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172쪽의 중간 가운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조가 운율적 측면 내지 음수율, 음보율 등 정형률의 고답적 국악을 깨지 못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음풍농골이나 안빈낙도 등 소위 마스터베이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 문학상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그때 우리 아마 신춘문예 중앙 신춘문예 뒤풀이 자리였을 거예요. 자리에서 앉아있던 잘 나가는 한 평론가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렇고 1990년도예요. 그렇고 그런 시조는 이제 시로서 시 생명은 다한 양식 아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중앙일보는 그렇게 시조에 애착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시조 문학상도 아닌 다른 문학상 자리에서 나온 그 황당한 물음에 선생님 요즘 시조는 제대로 읽거나 보았느냐 도대체 시조의 속살의 맛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며 대뜸 그냥 유혹이나 해버리고 싶은데 꾹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갖 문학 이론들 다 들이대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서양 실론, 시학의 요체를 시조는 이미 정형이란 양식에 자체에 다 내장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 이론, 서양시 이론 들이댈 틈 없이 독자들에게 그냥 친밀하면서도
간절하게 직격해 들어가는 시가 우리 민족 시가 시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 평론가가 시조를 건성으로 보며 말했듯 그렇고 그런 양식으로서의 생명을 다한 시조들이 부지기수로 1980년대 말까지 창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또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시조의 정형을 지키면서 실감과 실정으로 시조를 부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폐쇄된 개인성으로 난해하고 장황하여 혼돈에 빠진 현대시의 시성을 견인하려 애쓰며 자유시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 시조가 그렇게 자유시의 모범을 지금은 이제 보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조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시 전문지들이나 문예지들이 이젠 신작 시조를 싣고 있으며 또 시조 전문지와 시조 시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시조 문학상도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습니다.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의 시조가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현대시의 중심에 놓이고 중화에까지 오연 스님이 드린 공력이 적지 않았으면 우리 시조단뿐 아니라 문단 식구들은 누구든 다 잘 알 것입니다. 문학 현장에서 또 참선과 창작 현장에서 스님이 쌓은 물적, 심적 공덕을 필자는 이렇게 시조 시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174쪽. 오연 스님의 시조 중흥의 원력과 운동. 오연 스님은 1968년 등단하자마자 율동인으로 참여하며 활발하게 동인활동을 펼쳤습니다. 등단하자마자라고 여기다 썼는데 등단 전부터 율동인으로 김규환, 김춘낭, 김옥을, 박재두, 서벌, 이근갑 등 각 등단했거나 등단 절차를 밟고 있던 마산 중심의 경남 젊은 시조 시인들과 함께 율동인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 율동인을 결성해가지고 사지까지 내다가 율동인이 못 내 아셔가지고 나중에 1997년에 다시 율동인 시조 선집을 갖다가 중간에 나가서 다시 선집을 펴낼 정도로 그렇게 초창기 율동인의 60년대 시조 동인으로서는 희귀한 그 율동인에 참여하면서 시조 동인 운동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율동인을 본받아서 1970년대부터 시조 동인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동인들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율동인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스님은 그런 동인 결성은 물론 이후 시조 동인에 대한 평가와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그 인사동 식당에서 언급한 오늘의 시조학회 설립에도 오연 스님은 의무의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1977년부터 신흥사 주지를 시작으로 낙산사, 신흥사, 배탄사, 회주로 주석하면서 설악산과 그 사찰들은 시조 중흥과 현대화의 메카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 시조의 질적, 양적인 현대화와 중흥은 스님이 1998년 백담사 회주로 주석해 백담사 중흥과 함께 만해 축정을 벌이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이 만해 사상 실천 선양에서 열고 있는 이 만해 축전을 기해 가지고 시조가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만 하더라도 보통 한 해에 한 10여 개가 걸친데 거기에 이제 시조로 발표된 세미나가 거기 한 반 정도는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시조에 주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06년 만해축전에서는 현대시조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조의 날을 갖다가 여기 만해마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백담사에서 시조 100주년 기념식을 갖다가. 그와 함께 시조가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길을 여는 세계 민족 시인대회와 함께 대대적인 시조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또 시조를 세계화하기 위해 시조 전문지 시조월드 창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도 했고 2007년 세계 시조 사랑 축제와 한국 시조 대상 제정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2009년에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와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만해 시조 페스티벌을 펼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시조단에 끼친 영향은 최근에 시조시인 권영희 씨가 지금 석사학위 논문으로도 지금 시작하고 있나 봅니다. 그 세미나에 보면 쭉 세미나 발표 보면 만해축전에서는 매년 1개 이상, 많게는 5개의 세미나를 지원했습니다. 시조 세미나를 지원했습니다. 주관단체도 시조단체든 학술단체든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조에 관심을 갖고 시조 연구와 창작과 증흥을 위한 행사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지금 24회까지 벌인 세미나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님이 지원한 세미나와 발표 논문 목록이 우리 시조의 전통과 본질, 오늘의 시조 위상과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 총 목록 구실을 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 권영희 시인이 학위 논문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만해축전 개최와 세미나며 심포지엄 지원과 함께 유신 복관이 현대시조 현대화와 중흥에 결정적인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유심은 시 전문지이면서도 자유시와 시조를 2대1 비율로 실었습니다. 평론 부분에서도 자유시 평론과 시조시 평론을 갖다가 똑같은 비율로 실었습니다. 시 전문지로서 시인수 비례에 따른다면 시조에 엄청난 그 분량을 둔 것이죠. 지금 자유시인이 아마 시조 시인수보다 10배, 20배나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비율로 보면. 이 같은 유심의 지면 비율뿐 아니라 스님은 종합문해지 및 시 전문지에도 신작 시조를 일정 비율 실어줄 것을 수없이 권유하고 요청을 해서 지금은 적지 않은 잡지들이 보란듯 시조 신작을 싣고 있습니다. 유심은 또 분기마다 유심 시조 100일장을 실시해 당선자를 시조단에 등용했습니다. 또 유신 작품상과 유심 신인문학상을 제정해 기성 시조 시인들을 격려하며 시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변 확대를 꾀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유심은 격예시단이라는 날을 마련해서 시 잘 쓰고 주목받는 시인들의 신작시를 받아 쓰면서 상당한 고려를 준 걸로 알았습니다. 초창기에는 100만 원까지 한 편당 100만 원까지 준 줄 알았습니다. 그 상을 받은 한 유명한 시인은 무슨 큰 상금을 받는 줄 알았다며 시 한 편으로서 정말 보람되게 대우받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생각이 해가지고 나 100만 원 받았다 하면서 저한테 술 마시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시 잘 쓰는 사람 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시 잘 쓰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서 한 편 보내주시면 그게 큰 상금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겠습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스님은 그렇게 시 잘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격려를 해줬습니다. 또 스님은 시를 쓰려면 시조 한 수쯤은 잘 써봐야 한다며 이미 자유시로서
필명을 떨친 이름난 유명한 자유시인들한테 시조를 쓰게 해가지고 지금 시조를 같이 쓰고 있는 자유시인들도 참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시조문학상 제정과 운영은 물론 종합문학상에도 시조 부문을 집어넣으려 애썼습니다. 대한불교조기중에서 1999년에 제정한 현대불교문학상도 처음에는 시소설 평론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조 부문도 집어넣도록 한 것도 다 스님의 공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더 많은 시조가 실려 우리 국민이면 시조가 뭔지 알고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교과서 수록작품 선정 교수와 담당자들에게 기회 닿을 때마다 그리하도록 부탁하고 청원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님은 전방에 걸쳐 알게 모르게 시조를 중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대 시조가 현대문학의 한 장르로 당당히 서는데 물적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늘의 시조가 날로 괄목할 정도로 중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육당으로부터 시작된 시조 부흥운동을 힘차게 다시 밀어붙이게 해 오늘의 시조 중흥을 이루신 분이 오연스님이십니다. 스님의 그 대단한 시조 부흥 원력이 없었다면 이리 융성한 오늘의 시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오랫동안 스님과 함께 시조 중흥에 앞장섰던 이근배 시인의 단언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몇몇 시인들한테 이렇게 취재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 우리의 큰 시조 중흥에 공양 주셨다고. 우리 시조 중흥 100년사에서 이만한 분 없었다고. 육당이나 가람보다 더하고. 부처님의 오연 대정사에 원력이 없었다면 사심이나 파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오늘의 시조 중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국가도 이렇게 오연스님 아니고는 오늘의 시조 중흥을 이뤄낼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누구 일 개인도 어떤 문해지나 했으면 이 일을 못 이뤄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조가 중흥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실감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에 오연 스님께서는 여러저런 이야기나 시조를 들여다 볼 때 왜 오연 스님이 시조를 택했는가 하면 우리 불법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시조라는 양식이 우리 민족에게 가슴에게 가장 간절하게 강렬하게 닿을 수 있는 양식이므로 선의 세계와 불법을 갖다가 우리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양식을 시조로 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경림 시인과의 대화에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체 담시 같은 것도 다들 그런 그 맥락에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님도 소설도 쓰시고 자유시도 쓰시고 한 것을 다 스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해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나가며 결론 부분을 읽습니다. 188쪽 두 번째 문단 육당에게서 비롯된 시조 현대화와 부흥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겨우 명명한 유지해오다 스님의 전방위에 걸친 물적 심적 지원으로 오늘날의 중흥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외적인 지원 못지않게 스스로 창작을 통해 시조를 현대화 대중화하는 데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전통의 정형 양식으로 대중에게 쉽고 생동감 넘치게 다가가기 위해 시조를 택했습니다. 살아 번뜩이는 화엄 세상의 실감과 실정, 체험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구어와 전통 양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네 전통 이야기체와 운율과 구성을 끌어들여
오늘에 친숙하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형의 틀을 원흉무해하게 넘나들며 시조를 현대화, 대중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시조 작품 자체에서도 아까 홍순환 선생이 했듯이 장르 개념을 떠나가지고 원흉무해하게 실감과 실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장르의 벽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시조 대내적으로 전방에 걸쳐 알게 모르게 시조를 중화하고 현대화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시조가 현대문학의 한 장르로 당당하게 서는데 누구보다도 이바지해온 시인이 오연 스님입니다. 해서 앞으로 더 광범하고 정밀한 연구들이 나와 설악무산 오연 스님을 반만년 우리 민족 시사에서 현대 시조의 중흥자로 다각도로 자리매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